안녕하세요. 벽광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육친에 대한 기초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천간지지까지 분화된 과정에서 그 천간의 10자와 또 지지의 12자, 그래서 총 22자가 갖는 개별적인 의미의 기본적인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긴 강의 시간 동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다소 긴 강의 동안 공부하시면서 힘드셨을 수도 있고요. 이미 공부를 좀 익히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아시는 거는 아시는 대로 또는 몰랐던 부분은 또 몰랐던 대로 새롭게 또 공부를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천간지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자,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사주의 어떤 해석, 우리가 이른바 통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전제의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골격을 파악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해했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접목시켜 가지고 뭔가 어떤 기륭화복이라든가 미래 예측의 기능을 충족시킬 만한 우리 언어적인 표현 또는 단어적인 표현, 문장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의 요소는 없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육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인간의 관계, 즉 뭐 아버님, 어머님, 뭐 남편, 처, 뭐 형제, 자매, 뭐 직업,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갖다 붙임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쉽게 말하면 육친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육친,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육친이란 무엇인가? 육친의 6가지 친한 것. 그래서 우리가 고대 예전에 과거에 고대 저 춘추전국 시대 하여튼 그 유학이 이제 그 한자 문화권 내에서 발달하는 그 철학적인 그 시대에서도 그 유교 경전이나 유학 경전 등에서도 이 육친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사주 명리학의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 6가지 친한 것, 그래서 흔히 가족 관계를 얘기합니다. 뭐 부모, 자식, 뭐 형제, 뭐 자매, 뭐 남편, 처,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족 관계를 상정한 것이 육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친의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가족 관계의 요소들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이제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육친의 의미에 이제 그런 가족 관계 플러스 뭐 재물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어떤 부귀 빈천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육친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쭉 이해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육친의 정의 이렇게 지금 제가 써놨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육신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십성이라는 또 글자도 있고요. 또 십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육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거의 육친이나 육신이나 십성이나 십신이나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인데, 이제 그 명리학적 체계에서는 이제 용어를 정의할 때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들의 차이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육친이 무엇이라는 걸 이해시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육신, 십성, 십신 또는 육친의 개념 이렇게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또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또 사주가 이제 하나 나와 있죠.
자, 임의대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사주 구성표가 있고 밑에 이제 임의의 사주를 하나 제가 올렸어요. 경신년, 무인월, 계유일, 무시, 그죠? 이제 여기 따지면은 그냥 요 조견표에 의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가 연간이 되겠죠? 네, 여기가 연지가 되고요. 자,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골간으로 하면은, 자, 우선 요런 사주가, 임의의 사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 우선 여기서 일간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주체가 되는 아가 되겠죠. 이게 주인공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음양 분포를 이제 초보 때는 이제 요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음양의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다 그러면 음의 수다 오행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간은 그래서 음의 수로 태어난 개수죠. 자, 월간 같은 경우에는 양의 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간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금이 될 겁니다. 자, 시간으로 가게 되면은 또 양의 토가 되겠죠.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기초 때는 이거에 눈에 빨리 들어오는 게 이제 빨리 사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이 구분이 안 되면은 사주를 보는데 상당히 애를 먹죠.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지지에서 보면 연지는 당연히 양의 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월지는 양의 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지 같은 것은 양의 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양에 따른 오행을 구분해 놓으면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눈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눈에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일일이 표시를 하셔서 익히실 때까지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요.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배운 뭐 이 경금의 특징은 뭐다 천간에 대한 설명할 때 또 뭐 무토는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천간 설명할 때 다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뭐 여기에 신이 오면 어떻고 이제 여기 월지에는 인이 왔으니까 여기엔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설명들을 쭉 다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개별적인 십간과 12 지지의 어떠한 기본 개념은 알았지만, 자, 여기에 이 개념만 가지고는 뭔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사주를 풀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주의 해석과 풀이를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더 확대해서 이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육신이라든지 십성이나 신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육친으로서 정확하게 규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목화토금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한번 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하면 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기를 목 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 갑이나 을의 일간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자, 목의 이 일주로 본다 그러면 자, 목의 일주로 내가 태어난 것을 일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 내가 생해주는 것, 내가 한번 생해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식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자로 또 써드릴게요. 먹을 식상.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생하면 식상이 됩니다. 식상의 개념이 되죠. 자, 근데 내가 한번 생해준 이 화가 한 번 더 생해주면 토가 되는데요.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토를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은 이 재성이 됩니다. 재성. 그래서 한자로는 재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다시 한번 생하게 되면 이제 금이 되는데요. 이 금은 나를 극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이 금이 한 번 더 생을 하게 되면 수가 되는데요. 이 수는 나와의 관계에서는 수생목으로 나를 생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요소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인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인성.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와 같은 목은 비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비겁 한자로 쓰게 되면요. 자, 비겁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제 화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씩 또 이제 배속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기본 통상적인 일반적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이라는 일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나와 같은 놈들은 비견, 겁. 이거 이제 풀면은 비견, 겁재를 줄인 말이 비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비견 겁재도 나와 같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생하는 건 화를 같이 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목을 기준으로 내가 생해주면 식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식신, 상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줄임말이 식상이 되는 거죠. 비견 겁재가 줄임말이 비겁이 됩니다. 합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화가 한 번 더 생해주면 토가 되는데요. 이 목하고의 관계에서는 이 나인 목이 내가 극하는 것이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성. 그래서 재성에는 정재, 편재 이렇게 부릅니다. 합쳐서 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토가 한 번 더 생해주면은 금이 되는데 이 금은 이제 반대로 나를 극해 오죠. 그래서 이걸 나를 극해 오는 것을 관성. 그래서 요것을 정관, 편관 이렇게 부릅니다. 합치면 관성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금이 한 번 생해주면 이제 수가 되는데 수는 목인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인성. 그래서 정인, 편인 그럽니다. 자, 정인 편인 합쳐서 인성 이렇게 되겠죠. 쭉 그러니까 보면은 자, 일간이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같은 비견 겁재를 비겁 하나, 그다음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나 하나 있고요. 비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 내가 생해주는 식상 세 번째, 그 다음에 재성 네 번째, 그다음 관성 다섯 번째, 인성 여섯 번째.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총 6가지 요소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자,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요? 오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요. 여기에 음양의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오행의 단계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비견, 겁재,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총 6가지로 대비해서 6개의 요소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합니다. 6개의 신, 육신. 자, 육신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행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류 단계를 육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아래 이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명리학 고전서들에 보면은 그래서 비하자, 나와 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놈들은 비겁 이렇게 통칭.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합친말, 비견겁제를 합친말. 자, 한자를 보시면 나와 어깨를 같이 하는 놈. 그러니까 나와 동등한 입장. 같은 목이면 목, 금이면 금, 뭐 화면 화 이렇게 되겠죠? 아생자. 아생자는 나를 내가 생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식상, 그래서 식신, 상관 이렇게 구분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요. 합쳐서 식상, 그죠? 그 다음에 아극자는 내가 극하는 겁니다. 내가 극하는 것. 그래서 재성, 그러니까 정제, 현재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합치면 재성. 자, 그 다음에 극하자는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것. 그것은 관성. 그래서 정관, 평관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죠. 생아자는 나를 생해주는 겁니다. 나를 생하는 것. 그래서 인성, 그래서 여기는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쳐서 인성.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육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육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육신은 그러니까 오행의 단계에서 이제 편의상 6가지 요소로 나눈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그러면 오행이 아니고 우리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쓰고 지지에서는 자축이며 진사 오미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꿔서 보면 자, 간목의 일간이다. 간목 일간을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간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같은 간목의 간목은 비견이죠. 자, 그 다음에 을목은 나는 양목이니까요. 음의 목이니까 나와 음양이 다르면 겁재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육신에서 비견겁재를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비겁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견겁재를 확실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드디어 음양의 구분이 생긴 겁니다. 음양의 구분이 생긴 거죠. 음양 구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목 기준으로 병은 내가 생해주는데 같은 양이기 때문에 식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 내가 생해주는 건데요. 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아생자라고 했죠? 내가 생해주는 것, 아생자. 자, 그래서 식신,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이걸 합쳐서 육신에서 뭐라고 그랬죠? 식상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간목에서 이제 이렇게 오면 목극 토가 되죠.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편재, 다르면 정재. 아까 육신에서는 이걸 합쳐서 재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같은 거였고요. 요것은 내가 생해주는 거죠. 요거는 내가 극하는 거죠. 극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경금, 신금이니까 금극목이죠. 오히려 나를 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간목, 양의 금이면 편관, 자, 음의 금이면 정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합쳐서 관성. 자, 이건 육신의 단계에서는요. 자, 임수는요, 나를 생해 주는 거죠. 이 같은 양이니까 양 대 양이면 편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의 수는 정인. 아까 육신에서는요, 이게 합쳐서 인성 이랬습니다. 자, 여기 위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그래서 육신이고요. 자, 밑에 지금 몇 개인가요? 자, 요거는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요거가 10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십신. 그래서 10개의 신이다. 자, 또는 십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별성자를 붙여서 그래서 십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십신이나 십성의 단계로 나눠지면 육신이 나눠지면 음양의 구분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단계에서 이제 십성의 단계로 또는 십신의 단계로 확대될 때 이렇게 명칭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비겁이면 비견겁재 또는 식상이면 식신상관 또는 재성이면 정제, 편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나눠지는 거죠. 결국 음양으로 나눠졌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지지로 내려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간목, 을목은 여기서 인과 묘니까요. 요게 이제 같은 양이면 요거는 비견이 되고요. 요게 지금 간목 기준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묘는 겁재가 되고요. 자, 지는 토니까 뭐 편제죠. 양토니까요. 자, 산은 여기 음인데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간에서는 병은 이제 목생화, 양의 목에서 같은 목은 식신인데 지지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산은 음인데 우리가 채용이 뒤바뀌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양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채는 음인데 용은 양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채는 음이니까 상관인데 용은 식신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음양이 바뀌었다. 이렇게 육신을 적용할 때 바뀝니다. 이렇게 십신을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오화도 채는 양인데 용은 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합니다. 자, 미는 토니까요. 마이너스니까 정제가 되고요. 신은 이제 여기 편관이 되고요. 음의 금이니까 이제 정관이 되고요. 자, 술은 토니까요. 이제 목극 토니까 같은 토 양이니까 이제 편제가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수도 또 나왔습니다. 자, 해수는 채는 음인데 쓸 때는 용은 플러스로 하라고 그랬죠. 플러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천간에서 보면 자, 같은 간목에서 같은 양의 임수는 편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편인으로 적용을 합니다. 용은 플러스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마찬가지 자는요. 원래 채는 양인데 용은 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음으로. 자, 그러면 여기 음이 뭐예요? 천간에서는 개가 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인이 됩니다. 자, 간목, 양목에서 음량이 다른 양목에서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정인이 되는 거죠. 자, 축은 이제 이건 정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12지지도 결국은 10신이나 10성으로 이게 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6신과 또 10신이나 10성의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정제 같은 우리가 이제 잠깐 또 정리를 해보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견겁재는 이제 형제 자매 그다음에 이제 뭐 식신 이런 것은 이제 상관 이런 것은 여사한테는 자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제는 남자한테는 아내 또는 처 이렇게 부르죠. 편제는 남녀 공이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정관은 남자한테는 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는 어머니, 모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육친을 구체적으로 붙입니다. 6가지의 친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즉, 6가지 친한 것은 대체적으로 부모, 형제, 자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골간이 되는 토대죠.
그것을 특별하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목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간목 기준으로 보면 편제가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편제와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무토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지에서는 진토, 그죠? 또는 술토. 자, 이런 것들을 편제니까 아버지로 보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십신 중에서 육친, 아버지에 해당되는 육친은 편제인데, 자, 그렇게 되면 그 편제는, 자, 십간, 십이지 중에 천간에서는 무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진토나 술토가 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가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간목이 남자라고 그러면 정제죠. 이거 정제, 이게 처가 되는, 기토가 정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머니, 정인이 어머니다. 자, 어머니는, 자, 계수가 어머니가 되죠. 계수가 어머니가 되고, 지지에서는 자수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일간을 중심으로, 자, 우선은 오행 단계에서 이렇게 구분을 6가지 요소로 구분한 것은 크게 육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6가지의 신자가 붙었습니다. 육신. 자,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자, 십성이 돼서 십성 또는 십신, 그냥 이제 십신 이렇게 돼서 이때는 이 육신의 단계가 정편을 구분해서 총 10가지로 구분을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십성 중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6가지의 친한 가족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바로 육친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육신과 십신, 십성, 그 다음에 육친의 관계가 다 이해가 되시죠. 추가해서 이제 이 육친이라는 것은 나중에 확대 해석을 하면 뭐 정제는 꼭 처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정 자산이나 수입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만 부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성 기질이라든가 그런 사업 소득 이런 것으로도 확대 해석이 되고요. 뭐 어머니인 정인 같은 경우에는 모친도 되지만 이게 이제 또 확대되면은 학업성 즉 공부죠. 그것에 따른 뭐 자격증 이런 것들로서 확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관계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사에서 활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요소들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육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어떤 명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육신, 십신이나 십성의 개념을 쭉 한번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육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기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한테는 익히 뭐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이미 충분히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자,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주를 세워놓고 기본적으로 그 사주에 해당되는 이런 육친들의 요소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그 미래 예측 기능, 인간사의 어떤 미래 예측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제 뭐 부모님의 덕은 어떻고 뭐 처덕은 어떻고 뭐 돈은 좀 버나요? 뭐 이런 거, 돈은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주 해석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육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육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앞으로 이후에는 이제 앞에서 한번 봤듯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순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비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본 개념과 더불어 물론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접목시켜서 확대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육친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육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백강이었습니다.